안녕하세요. 서디고 1학년 학생들. 오늘은 산염기의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산염기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해 드렸다면 오늘은 산염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낮에 잠이 많은 학생들은 강의를 밤에 들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기 전에 틀어놓고 주무시면 여러모로 숙면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의도 역시 편집 없이 들어가는 강의이기 때문에 말이 좀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강의로 들을 때는 1.25배속이나 1.5배속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살짝 설명을 해드리면은요. 산과 염기에 대해서 쑥 훑어드렸는데 일단 산은 수용액 상태에서, 그러니까 물에 녹았을 때 수소 이온을 내놓으면서 산의 성질을 나타내게 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렸고, 염기성 같은 애들은 물에 녹았을 때 수용액 상태에서 수산화이온을 내놓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본격적으로 산과 염기에 대한 구체적인 특징과 그리고 지시약에 대해서 용액의 색깔이 산과 염기성 용액에서 어떻게 발현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염기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이론은 여기서 끝나고요. 다음 차시에는 아마도 산염기 활용이나 아니면은 중화적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시작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산염기의 특징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 19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교과서 198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수용액 상태에서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산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서 몇 가지 산의 예시가 나옵니다. 일단은 염산, 아세트산, 황산, 탄산, 질산 이렇게 5개의 산의 종류들이 나오고요. 이 산의 종류들이 공통적으로 물에 녹아서 이온화가 될 때, 이온화라는 것은 물속에 녹아서 이온이 된다는 것을 이온화라고 하죠. 그래서 물속에 녹았을 때, 그러니까 수용액 상태에서 수소이온인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때 수소이온을 공통적으로 내놓는 애들을 우리가 산이라고 명명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얘네들이 물속에 놓았을 때 이온화 과정을 보면 염산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HCl이 여기 위에서도 보시는 것 같이 HCl은 원래는 기체 상태예요. 그러니까 염화수소인 기체를 물에 녹여 놓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염산이라는 애들이 되는데 이때 수소하고 염소가 물에 녹아서 이온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H 플러스 더하기 Cl 마이너스 이렇게 이온화가 됩니다. 원래는 염화수소가 기체였을 때와 비교를 했을 때 물에 녹게 되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눠지게 되면서 전기가 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선을 꽂아 놓고 전구를 이렇게 연결을 해 놓으면 이 전구에서는 불이 들어온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산의 성질을 가지는 애들, 그러니까 물에 녹았을 때 수소 이온을 내놓고 이온화되는 애들은요, 공통적으로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쨌든 산의 종류에 따라서 이온화되는 방법들이 쭉 나오는데요. 염산은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으로 이온화가 되고, 요거는 처음 볼 텐데 아세트산이라고 하거든요. 얘만 따로 떨어져서 수소이온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CH3CO 얘가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 H가 플러스로 이온화가 됩니다. 그래서 아세트산은 식초의 원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황산은 H2SO4인데 얘는 H 플러스와 SO4 2마이너스로 이온화가 됩니다. 여기 2가 붙은 이유는요, 얘가 이가 양이온이라서 그런 거예요. 자, 탄산은 우리 탄산이온 많이 들어봤죠? 그 탄산이온 할 때 그 탄산입니다. 탄산은 수소이온과 탄산이온으로 이온화가 되고요.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질산 같은 경우에도 H 플러스 더하기 NO3 마이너스 이렇게 이온화가 됩니다. 산의 대표적인 산들의 이온화 과정을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우리 물속에 녹아서 수소 이온을 내는 산성의 대표적인 특징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교과서에는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자, 눈으로 잘 확인해 보시고요. 이렇게 정리하시는 편이 더 나으실 것 같아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산성의 공통적인 특징은 이제 첫
첫 번째, 신맛이 난다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레몬, 뭐 귤, 뭐 이런 그 신맛을 가지는 과일 안에는 식초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수용액 상태에서 전류가 흐른다. 아까 설명해 드렸잖아요. 산수용액에서는 이온화 과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수소이온과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음이온으로 나눠지게 되잖아요. 이 애들이 물 속에서 전기가 통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온이 있기 때문에 수용액 상태에서는 전기가 흐른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전류가 흐른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전기전도성이 있다. 전기전도성 뭐 이런 말로도 쓰기도 하는데 그냥 전기가 통한다 뭐 이런 내용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배울 내용은 이제 처음 배우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금속과 반응하여 수소기체를 발생시킨다. 이게 산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금속과 반응하여 수소기체를 발생시킨다. 여기 밑에 이제 그림이 나와 있잖아요. 요 그림인데요. 잘 보시면 묽은 염산에 마그네슘 리본을 넣어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마그네슘 쪼가리를 넣는 거죠. 그랬을 때 이때 수소기체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화학 반응식은 다음과 같은데요. 자, 마그네슘의 염산과 반응을 시키면 MgCl2가 만들어지고 수소기체를 발생시킨다. 그래서 산의 성질은 금속과 만나서 기체를 발생시키는데 이게 수소기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산성 물질들은 금속과 반응하여 수소기체를 발생시킨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산성의 특징 네 번째는요, 탄산칼슘과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짝 언급을 해드렸는데, 탄산칼슘과 반응하여 기체를 발생시키는데, 이때는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을 시킵니다. 관련된 화학 반응식은 여기 아래 나와 있고요. 화학 반응식 같은 거는 모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산성 물질들은 금속과 반응하여 수소 기체를 발생을 시키고, 그리고 탄산칼슘과 반응하여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시킨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염기성은 산성과는 다르게 금속과 거의 반응을 하지 않고 탄산칼슘과도 반응을 거의 안 해요. 그래서 산성인 애들만 금속이나 탄산칼슘과 반응하여 기체를 발생시킨다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우리 중학교 때도 배워서 알고 있는 내용이죠. 산성 물질들은 푸른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화시키는 특징을 가져요. 그래서 여기 밑에 그림에도 있는 것처럼 푸른 리트머스 종이를 가져다 댔더니 이 부분이 붉게 변한 형태를 나타내게 되죠. 자, 지워볼 테니까 색깔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푸른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화시키는 것이 산성의 특징입니다. 자, 마지막이죠. 자, 여섯 번째.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려도 색이 변화하지 않는다.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무색이에요. 그런데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염기성과 만났을 때 꽃분홍색, 그 마젠타색이라고 하죠. 그 색으로 바뀌는데 산성과는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산성을 찾을 때 쓰는 지시약이라기보다는 염기성을 찾을 때 사용하는 지시약이죠. 그렇죠. 그래서 산성의 특징 여러 개를 살펴보았는데 이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중학교 과정에서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화시킨다. 이온화가 되기 때문에 수용액에서 전류가 흐른다 정도였다면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금속과 반응하여 수소기체를 발생시키고 탄산칼슘과 반응하여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시킨다. 이 내용이 산성에서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그러니까 중요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산성 물질들을 살펴보면은요, 일단 레몬에는 시트르산이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고, 식초는 아세트산, 아까 배웠죠. CH3COOH에서 요게 떨어져 나가서 수소 이온이 되고 얘네들은 마이너스 음이온이 나타나는 이온화 과정을 거치는 아세트산은 식초에 있습니다. 그리고 탄산음료의 탄산, 김치의 젖산,
유산균 음료, 그리고 해열제 진통제, 아세틸 살리시산 이런 애들이 대표적인 산성 물질의 예가 됩니다. 자, 우리 산성에 대해서 배워봤으니까 자, 지금부터는 이제 염기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염기성은 말 그대로 물에 녹았을 때 수산화이온을 내놓는 물질들을 우리가 염기성이라고 불러요. 염기성은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고, 산성이 신맛이라면 염기성은 뭐 쓴맛이라고 보통들은 명명은 하긴 하는데, 어쨌든 염기성은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이온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대표적인 예가 수산나트륨이에요. 아주 강한 강염기의 한 종류죠. 얘는 물에 녹았을 때 나트륨 양이온과 그리고 수산화 이온으로 이온화가 되고요. 수산화 칼륨은 K 플러스 그리고 OH 마이너스 이렇게 이온화가 됩니다. 자, 수산화 칼슘은요. 자, 칼슘은 CH2 플러스, CA2 플러스 칼슘 이온과 두 개의 수산화 이온으로 이온화가 되고, 수산화 바륨 역시, 바륨 요거 처음 배우는 거죠. BA 쓰고 바륨이라고 있습니다. 바륨 이온, 양이온과 수산화 이온으로 이온화가 되죠. 이거 말고도 수산화 마그네슘도 있는데요. 얘 역시 Mg2 플러스인 마그네슘 이온과 그리고 수산화 이온 두 개로 이온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염기는 물에 녹아서 공통적으로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애들을 우리가 염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우리 염기의 특징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염기의 특징은요, 일단은 쓴맛이 난다라고, 죄송합니다. 자, 염기의 특징은 일단은 쓴맛. 첫 번째는 쓴맛이 난다라고 그냥 흔히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가 염기성인지 산성인지 알아볼 때 뭐 강염기나 강산 같은 경우는 찍어 먹어보면 진짜 큰일 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맛으로 특징을 찾기보다는 다른 형태로 특징을 찾아야겠죠. 두 번째는 이거는 염기성과 산성의 공통적인 특징이잖아요. 수용액 상태에서 전류가 흘러요. 왜 그러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물에 녹았을 때 수산화 이온과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양이온으로 이온화가 되기 때문에 물에 녹았을 때 전기가 통하는 전기전도성이 있는 특징을 가지겠죠. 자, 세 번째, 요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산성에서의 특징인데요. 산성이 가지는 뭐 금속이랑 만나서 수소기체를 발생을 한다든지, 탄산칼슘과 반응을 하여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든지 이런 반응 없습니다. 요거는 산성의 특징이기 때문에요. 염기성은 금속이나 탄산칼슘과 반응을 하지 않아요. 기억을 해두시고요. 밖이 좀 시끄러운데 지금 등교 시간이라서 그러는 거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방송도 나올 텐데 미리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자, 그 다음 특징. 자, 염기성의 특징은요,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 빨래비누 같은 거 있잖아요. 빨래비누 같은 걸로 머리를 감게 되거나 손을 씻게 되면 이제 손이 이제 결국엔 꺼끌꺼끌해지게 되는데,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어서 손으로 만지면 미끈거린다. 물론 비누가 있는 상태에서는 미끌미끌 거리겠지만, 비누를 다 쓰고 손을 물에 씻게 되면 이제 그 피부에 있는 단백질 성분을 녹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꺼끌꺼끌 되게 되는, 뭐 그렇게 만드는 것이 염기성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다. 요거 잘 봐주시고요. 뭐 예전에 CSI 과학수사대를 같은 거를 봤을 때 뭐 이렇게 조금 수영장 같은 데에다가 이 아주 강염기를 이렇게 넣어요. 그리고 이제 나쁜 놈이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사람이 이게 물인 줄 알고 이제 수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머리카락이나 몸이랑 이제 다 녹아서 이제 죽는 뭐 이런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염기성은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 같은 거를 염기성 용액에 담아놓으면 머리카락이 녹는다. 뭐 이런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특징은 붉은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변화시키는 게 이제 염기성의 특징이에요. 여기 아래 사진을 보시면 원래는 붉은 리트머스 종이였는데 비누 위에 올려놓으니까 푸른색으로 바뀌었죠. 자, 색깔 잘 확인하시고, 자, 붉은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만드는 것은 이제 염기성의 성질이죠. 앞에 배웠던 산성은
푸른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화시키는 거였고, 이 염기성의 특징은 붉은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변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앞서 배웠던 산성에서는 반응이 없었던 페놀포탈레인 용액과 반응을 하면 이제 붉은색으로 변하게 되는데, 그 붉은색은 여기 아래에서 보시는 것 같이 약간 꽃자주색 같은, 그러니까 마젠타 혹은 꽃핑크 이런 색깔로 변합니다. 그래서 페놀포탈레인 용액과 반응을 했을 때 색깔이 무색에서 붉은색으로 변한다. 그러면 여기 뭐 염기성을 띠는 물질이 포함이 되어 있구나라고 파악을 하시면 돼요. 이 페놀포탈레인이라는 지시약은 염기성과 만났을 때 색깔이 붉은색으로 확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염기성 물질들을 찾기에 되게 용이한 지시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산성과 염기성의 특징을 봤을 때 얘네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둘 다 물에 녹았을 때 전류가 흐르게 된다라는 특징을 가진다는 거예요. 잘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라고, 염기성의 대표적인 물질들과 사용처를 우리가 살짝 살펴보면, 이제 비누나 하수구 세정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세척을 하는 도구에 들어가는 물질들은 이제 수산화 나트륨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산제는 뭐냐면, 위가 속 쓰릴 때, 보통 속 쓰릴 때 먹는 막 겔포스 같은 거 있잖아요. 술 마시고 다음날 막 먹는 그 제산제는 위액에 의해서 위가 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염기성인 물질들을 넣어서 약간 중화를 시킬 때 쓰는 물질, 약물인데요. 이때 들어가 있는 애는 수산화 마그네슘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약은 이 많이 산성화된 것을 이제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염기성 물질들을 넣는데요. 그때 들어가 있는 게 탄산 나트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뭐 이런 거는 모르셔도 되겠지만 일단 비누, 하수구 세정제, 제산제, 치약 같은 애들은 우리 물에 녹았을 때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염기성 물질들의 대표적인 종류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 지금까지 산성과 염기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산성과 염기성을 우리 눈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지시약, 그러니까 용액의 색깔에 따라서 이게 산성이구나, 이게 염기성이구나를 판단하게 하는 그 용액들이 있어요. 우리 지시약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교과서를 보시면요, 우리 194페이지는 이미 배운 내용이니까 넘어가시고, 195페이지에 죄송합니다. 요거는 살짝 지울게요. 자, 195페이지에 보면 탐구하기가 나와요. 우리 지금까지 설명 들으신 것을 기반으로 탐구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은 아주 간단한 건데요. 시약 4개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된 시약. 여기 잘 보시면 식초가 나왔죠. 식초는 산입니다. 식초는 산성. 왜 이러죠? 잠깐만요. 자, 식초는 산성이죠. 그래서 식초는 산성의 대표적인 물질이고, 염산도 산성의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그리고 제빵 소다는 빵 만들 때 만드는 소다를 물에 녹아 놓은 것. 그러니까 탄산수 나트륨을 물에 녹여 놓은 거예요. 얘는 대표적인 이제 염기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수산화 나트륨도 염기성이겠죠. 그래서 이 실험 내용은 식초를 여기 쫙 뿌려 놓고, 염산을 여기 쫙 뿌려 놓고, 소다 수용액을 쭉 넣어놓고 수산화 나트륨을 쭉 넣어놓은 다음에 여기에 붉은 리트머스 종이, 푸른 리트머스 종이, 마그네슘 리본, 탄산칼슘을 넣었을 때 반응을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 이미 결론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붉은 리트머스 종이를 넣었을 때 푸른색으로 바꾸는 애들은 산, 그리고 푸른 리트머스 종이를 넣었을 때 붉은색으로 죄송합니다.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넣었을 때 푸른색으로 바꾸는 거는 염기,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넣었을 때 붉은색으로 바꾸는 애들은 산, 마그네슘 리본과 반응을 하여 수소기체 발생하는 애들은 산, 탄산칼슘을 넣었을 때 이산화탄소를 발생하는 애들은 산, 이렇게 배웠죠. 그러면 거기에서 반응이 없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골라봅시다. 자, 일단은 반응을 하지 않는 애들은요, 염기는 마그네슘 리본과 탄산칼슘, 그리고 얘네들과 반응을 하지 않겠죠. 반응 없음. 자, 그리고 붉은 리트머스 종이를 넣었을 때 반응이 없는 애들은 산이겠죠. 자, 그러면 붉은 리트머스 종이를 넣었을 때 반응이 있는 애들은, 염기 같은 애들은 얘는 붉은 리트머스 종이를 넣었을 때 푸른색으로 바꾸게 되겠죠. 얘는
붉은 리트머스 종이가 푸른색으로 바뀝니다. 자, 그리고 푸른 리트머스 종이와 만나서 붉은색을 띠는 애들은 산이겠죠. 이거는 붉은색, 붉은색으로 바뀔 거고, 마찬가지로 염기는 푸른색 리트머스랑 반응을 안 하니까 얘네들은 반응을 안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마그네슘 리본과 만났을 때 수소기체를 발생시키는 애들은 산, 수소기체 발생. 자, 그리고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시키는 반응은 이제 탄산칼슘과 만났을 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내용을 표로 정리를 해보면 우리 탐구 활동을 끝내는 거겠죠. 자, 우리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96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리 아까 배웠던 산의 특징과 염기의 특징이 아주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산과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은 이 노란 박스 안에 넣어놨는데요. 모두 다 물에 녹았을 때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 그 이유는 물 속에 녹았을 때 이온을 내놓기 때문인데요. 산인 경우에는 수소 양이온을 내놓고 수소이온, 염기성인 경우에는 수산화 이온을 내놓기 때문에 얘네들이 수용액 상태에서는 전류가 흐르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얘는 레몬이겠죠. 레몬에 여기 이렇게 전기가 통할 수 있는 물질들을 박아놓고 전류를 흘려보니 이게 전기가 흐른다는 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 CF 같은 데 보면 오렌지를 이렇게 갖다 놓고 여기다가 불이 이렇게 전구에 불이 켜지는 뭐 이런 CF들도 있었습니다. 산과 염기의 공통적인 특징은 어쨌든 둘 다 전기가 잘 통하게 한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일단은 그 다음 밑에 있는 애들은 산염기의 다른 특징들이에요. 그러니까 산은 금속과 반응하여 수소기체를 발생시키거나 탄산칼슘과 반응하여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을 시키는 데에 반해서 염기는 금속과 반응을 하지 않고 염기는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염기는 대신에 단백질을 녹인다.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 같은 경우에는 푸른색 리트머스를 붉게, 염기 같은 경우에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바꾸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염기의 특징 중에 대표적인 페놀프탈레인 용액이죠.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무색인데 얘를 붉은색, 꽃자주색으로 이제 변화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위에 보면 이제 지시약들이 나오는데요. 여기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나오잖아요.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붉게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얘는 염기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지시약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자세히 보겠는데요. 지시약이라는 것은 여기 나온 것처럼 용액의 액성을 구별하는 데 쓰이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산과 염기의 물질에 넣었을 때 각각 다른 색깔이 나타나야지 우리가 제대로 된 지시약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자, 지시약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메틸오렌지, 메틸레드 리트머스 종이, BTB 용액, 그리고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변색의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잘 보시면 여기 pH라고 나와 있는데요. pH는 물 속에 녹아 있는 수소이온 농도를 말해요. 그냥 우리는 pH 값이 커지면 염기성이고, 그리고 pH 값이 작아지면 산성이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지시약 중에서 메틸오렌지라는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메틸오렌지 같은 경우에는 염기성에서는 노란색이고 산성에서는 붉은색을 띱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TB 용액은 좀 색깔이 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제 중성인 경우에는 초록색이 나타나고요. 염기는 파란색, 그리고 산성은 노란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 있는 모습이고,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산성인 경우에는 반응을 하지 않고요. 염기성인 경우에는 붉은색을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중성인 경우에도 반응을 안 하고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잠깐 끊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시약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인지 염기를 구분하는
용액. 그래서 우리가 지시약을 만드는 방법들이 우리 교과서에 나오게 되는데요. 교과서로 보시면 197페이지에 천연지시약을 만들어 보자라는 내용으로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보시면 양배추 중에 이 자색을 띠는 양배추 있잖아요. 보라 양배추를 잘라서 뜨거운 물을 붓고 색소가 우러나올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그 용액만 건져내면 그게 지시약이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 지시약에 뭐 레몬즙, 식초, 얘네들은 이제 그 산성이겠죠. 그리고 중류수는 그 중성, 그리고 제산제, 식빵소다, 제빵소다 이런 것들은 염기성이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염기성인 경우에 초록, 산성인 경우에 붉은색, 중류수인 경우에 보라. 그래서 산, 중성, 염기성일 때 그 양배추로 만든 지시약의 색깔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나타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지시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지시약에 대한 설명도 다 해드렸고, 산성의 특징도 설명을 해드렸고, 염기성의 특징도 설명을 해드렸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이 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산성은 신맛을 나타내는데 염기성은 쓴맛을 나타낸다. 그렇지만 둘 다 수용액 상태에서 전류가 흐른다. 산성은 금속과 반응하여 수소기체, 탄산칼슘과 반응하여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시키는 반면에 염기성은 금속이나 탄산칼슘과는 반응을 잘 하지는 않는다. 산성은 푸른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염기성은 붉은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변화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까지 정리를 하시면 될 거고요. 우리 주변의 산염기 그리고 대표적인 산과 염기의 특징들, 산과 염기의 종류들은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우고 관련 문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듣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배운 내용 정리 잘 하시고 우리가 다음 차시에 산염기 세 번째 차시에도 온라인 수업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